자, 이번 강의에서는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기술을 하고 있는 일종의 알고리즘들의 집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들을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각종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 함수를 통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왔었죠. 우리 인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크게 절차지향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지향형 언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해왔던 것처럼 데이터들을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각종 함수들을 정의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과정에 적절한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호출을 하되 각각의 함수는 정의되어진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초기 전자식 컴퓨터는 주로 과학적 계산이나 수학적 계산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지향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단순히 절차적인 계산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좀 더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객체지향의 특징을 갖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도 일종의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은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킵니다. 즉, 절차지향형 언어에서처럼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대신에 객체라 하는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를 한 덩어리로 묶은 실체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어떤 주어진 절차들의 나열을 통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데이터를 유지하고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줌으로써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좀 더 명확하고 또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객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지향적인 방법과 객체지향 방법에 대해 비유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손수 밥을 짓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절차지향적으로 밥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솥을 준비하고 나서 적절히 재료를 집어넣고 가열한 후에 밥이 익어져 가는 상황에서 불의 세기를 조절해주고 불을 완전히 끈 후에도 뜸을 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밥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솥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에 또 물과 쌀과 같은 재료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넣는다, 또 가열한다, 조절한다 와 같은 행위들은 함수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밥을 짓는 전 과정 동안 밥을 짓는 사람은 솥 앞에서 밥 짓는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언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살펴서 조절해 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짓는 것이 익숙하고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작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맛있는 밥 대신에 누룽지가 나오거나 혹은 죽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밥을 10번 혹은 100번 짓는다 하더라도 매번마다 세심하게 각각의 과정들을 살펴야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적으로 밥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데이터와 함수가 한 덩어리로 묶인 객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밥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인 쌀과 물,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서 밥 짓는 행위들을 한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솥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솥이 하나 있는데 어떤 솥이 그런 솥인가요? 바로 전기밥솥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밥솥은 쌀과 물을 담을 수 있고 또 취사나 보온 같은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의 객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의 전기밥솥과 같은 사물에 비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을 통해서 밥 짓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적절히 전기밥솥 안에 재료를 집어넣고 나서는 그저 나는 전기밥솥에 전원을 연결한 후에 취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취사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내가 밥 짓는 과정에 세부적으로 관여할 필요 없이 취사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는 밥을 짓다 말고 외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집중해서 다른 일을 처리하는 일을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밥솥은 그저 취사 상태가 끝나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보온 상태가 되어져서 사람이 밥을 먹기 전까지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일을 더불어서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일반 솥을 통해서 밥을 지을 때와 달리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짓게 되어지면 그저 밥솥에 물과 쌀을 집어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는 밥을 짓는 나는 특별히 더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센 열로 가열해야 하는지, 또 압력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또 열의 세기는 언제 어떻게 줄일지 등에 대한 것들은 나의 관여 없이도 전기밥솥이 스스로 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전기밥솥을 통해서 밥을 짓게 되어지면 누가 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준의 밥을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작성해 본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뤄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익숙한 절차지향적인 방식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할 때에는 먼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을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반지름을 가지고서 getCircleArea라는 함수와 같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겠죠. 함수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하나의 반지름을 전달받아서 넓이를 구해 반환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었죠. 이렇게 넓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반지름을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를 넓이를 구하는 함수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되어진 함수로부터 구한 넓이를 다시 전달받아 가지고서 출력해주는 이런 작업들의 나열을 통해서 입력, 연산, 출력이라는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객체지향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역시 반지름을 입력받고 출력한다라는 과정들은 같은데 그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좀 살펴봅시다. 현재 이 구문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한 객체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그저 우리는 반지름 R인 원 객체를 하나 준비를 해주고 나서 그 원 객체를 가리키는 C1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너 반지름이 뭐냐 혹은 너 넓이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호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원의 반지름과 넓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코드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원 객체를 정의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다소간 좀 복잡해 보이는 코드들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 객체를 정의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저 원 객체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절차지향적인 방식에서는 내가 변수 r과 함수 출의 결과값을 어떻게 연동해야 될지를 일일이 기억하고 사용해 줘야 되는데 반해서 객체지향적인 방법에서는 C1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현재 입력받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객체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후 모든 처리 작업들은 그 원객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명료하게 처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 100개에 대해서 각각 넓이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저장하기 위한 100개의 변수, 또 넓이 값을 얻기 위한 100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주어서 처리하고 그네들을 짝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100개의 원 객체를 준비해주고, 각각의 원 객체에 대해서 너 반지름 뭐냐, 그리고 너 넓이가 무엇이냐 라는 형태로 명료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그렇듯이 내가 객체지향적으로 밥을 짓고 싶은데 나에게 전기밥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객체지향적으로 밥을 짓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밥 짓는 일을 하는 전기밥솥이라는 객체를 준비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기밥솥을 사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고 나서 그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적절한 데이터들을 적절한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되지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객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객체를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밥 짓는 일과 밥을 지을 수 있는 전기밥솥을 만드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복잡하겠어요? 당연히 전기밥솥 만드는 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듯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절차지향 언어를 통해서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초반에는 뭔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또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당장 밥이 필요한데 밥을 짓지 않고 그 순간 전기밥솥을 만들고 있으니 그러겠죠. 더불어서 전기밥솥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 밥 짓는 절차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져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밥솥을 만드는 거 대신 그 절차대로 밥을 그냥 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객체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절차지향적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리를 하는 매 순간마다 신경을 곤두세워 가면서 각각의 과정들이 적절히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반해서, 객체지향적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전기밥솥이나 전기오븐이나 전자레인지나 혹은 전기포트 같은 것들이 여러 준비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각각의 객체들을 통해서 요리들을 준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객체지향 언어가 처음 소개되어진 시점에서는 컴퓨터 성능이 좀 받쳐주지 못해서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 절차지향형 언어보다 객체지향 언어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이 훨씬 더 느리게 동작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외면당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의 처리 기술이 발전되어짐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객체지향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수행 속도가 절차지향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 속도보다 그리 느리지 않을 수 있게 처리되어질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객체지향 언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더 부각되어져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객체지향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객체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정의해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일상에서 객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지향 언어의 절차라는 단어보다는 좀 와닿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객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object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에 해당합니다. 옥스포드 영한사전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서 각각 object라는 단어와 객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객체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대상을 모방한 프로그램상의 대상물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램에서의 객체는
자신이 처리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그 자신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 세계, 즉 현재 객체 바깥에 있는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유로 든 전기밥솥을 예로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전기밥솥 안에는 쌀과 물을 담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취사하기라는 또 취사가 끝난 밥은 보온하기라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기밥솥은 그 자신의 재료를 가지고서 밥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전기밥솥 외부 세계에 있는 객체, 뭐 사람이 됐던 혹은 다른 조리기구가 됐던 다른 객체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밥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객체는 보통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처럼 구체적인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프로그램에서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관심의 대상만을 프로그램적인 객체로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예를 들었던 원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원은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원 객체를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인 뭐 반지름이 얼마인지 또 원의 넓이를 구하는 행위는 어떻게 호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대상들의 한정에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사물 혹은 대상의 상태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행위 정보를 하나의 객체로 실체화해 주게 되어집니다. 즉 객체란 변수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데이터와 또 함수로 표현되어지는 기능들의 묶음인 구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객체를 이용한 전체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진 객체들의 집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현재 문제와 관련되어진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들 간에 적절히 정보들을 교환해 감으로써 주어진 전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객체의 구성 요소는 크게 속성과 행위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속성이라는 것은 현재 객체의 특성이라는 상태 정보를 표현을 해주는 소위 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변수처럼 값을 저장하는 성질과 유사할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 객체의 행위라는 구성 요소는 객체 내부에서 자신의 속성 정보를 가지고서 처리할 일이나 혹은 외부의 다른 객체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적인 일을 처리하는 마치 함수와 같은 그런 구성 요소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체는 자신의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체이다라는 것이죠. 전기밥솥은 쌀과 물을 담을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취사하기 혹은 보온하기와 같은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어진 문제는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10인 원에 대해서 각각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절차지향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두 개의 반지름을 저장할 변수를 준비해 두고 그 두 변수에다가 각각 1과 10이라는 값을 설정한 후에 그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두 변수를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원의 둘레를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이 문제와 연관되어진 즉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객체를 먼저 찾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객체는 어떻게 찾는가 살펴보면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중에서 보통 명사나 명사구와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을 뽑아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일단 문제를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뭐 반지름이라는 명사와 반지름 값이 1이다 혹은 10이다 라는 부분, 또 원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넓이를 구한다, 둘레를 구한다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 정보로서 문제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두 원에 대해서 각각의 반지름 값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되겠죠. 특히 각 원은 뭐 1인 반지름 값과 10인 반지름 값을 가짐으로써 어떤 특정 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할 객체로서는 원이라는 객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원 객체의 상태 정보로서 반지름이라는 상태 정보를 유지하되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소위 반지름 값이 1인 객체와 반지름 값이 10인 객체를 둘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객체는 넓이를 구한다라는 행위와 둘레를 구한다라는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원 객체는 반지름이라는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모든 원 객체들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고 또 동일한 행위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서로 다른 객체들 사이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속성과 행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속성 값을 지닐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해 줘야 될 것입니다. 즉,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반지름이 1인 원을 스몰이라는 객체로, 반지름이 10인 원을 빅이라는 원 객체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스몰이라는 객체도 빅이라는 객체도 모두 다 반지름이라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서 그 자신의 반지름이라는 속성 정보 값을 기반으로 해서 둘레를 구하고 또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객체라는 것은 어떤 연관된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와 함수들의 묶음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객체라 함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필요한 처리를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관된 정보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몰이라는 객체에 대해서는 반지름 1에 대한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빅이라는 원 객체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10인 원에 대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